자,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든 처음에 정의를 이야기하면 그 뒤에 연산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성질, 그 다음에 연산에 대해서 다루죠. 1학년 1학기 수학상 처음에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고 했던 게 내림차순, 오름차순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집합이라는 걸 이야기했으니 걔에 대해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을 다룰 겁니다. 이 집합의 연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 이게 메인이 됩니다. 이 둘이 집합의 연산의 가장 메인이에요. 합집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집합을 마찬가지로 그냥 말 그대로 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 근데 아까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만약 두 집합을 합쳤는데 거기에 중복된 원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걔는 한 번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담이가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 동아리가 있어요. 1번 동아리에 들어있는데 2번 동아리랑 같이 무슨 활동을 한대. 문제는 예담이는 2번 동아리에도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1번과 2번이 합쳐진 이 동아리 안에 예담이는 2명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쵸? 말이 안 된다고. 원소라는 것은 집합 안에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집합 A와 B에 대해서 X는 A에 있는 원소이거나 X는 B에 있는 원소라고 표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게 A와 B의 합집합인데 그걸 기호로서 U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대문자 U자긴 한데 이거를 각지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A에 있거나 B에 있는다. 이 표현을 또는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또는 이거나 o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싹 다 그냥 합집합의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쓰고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지고 B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A 합 B라는 것은 이게 A 합 B의 의미가 돼요. 여기 색칠하는 것이 A 합 B다. 뭐 예를 들어서 A에 1, 2가 있고 B에 2, 3이 있다면 A 합 B는 1, 2, 3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합하면 된다. 교집합.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교자가 들어간 거는 보통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쵸. 교점. 직교라는 것도 어쨌든 그 교점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점이라는 건데, 교점이라는 게 뭔 말이야? 만나는 거잖아. 그치? 이 교집합도 만나는 거예요. 사교의 교자를 쓰는 거죠. 만나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둘이 만나는 부분이 있나 봐. 아까처럼 A는 1, 2, B는 1, 2, 3, B는 2, 3이라고 할 때 여기 만나는 부분 여기 있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걸 엄밀하게 정의를 이용해 표현하면 A 교집합 B, 저 U자를 뒤집은 걸로 봐주면 돼요. A 교 B라는 것은 X바,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다. 그래서 AND는 그리고 이고 그리고 콤마라고 해석해주면 좋아요. 이 네 개는 전부 다 교집합으로 이해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x제곱 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근이 뭐야? x는 3?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얘 때문이에요. 콤마는 그리고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x는 3이고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둘이 의미가 다르다는 걸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는은 합집합의 의미고요. 그리고는 교집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이라고 쓴 순간 사실 수학적인 의미는 3과 마이너스 1이 사실상 동급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틀렸다라고 하겠다는 게 학교 선생님들 입장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틀린 친구는 별로 없겠죠. 우리가 주의하기로 했었으니까. 그 의미가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둘을 합하는 거고요. 교집합은 공통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공통부분. 이때 그러면은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다항식의 연산 법칙 혹시 기억하는 거 있어요? 오. 분배 법칙이 뭔데?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것도 괄호 있는 거 풀었는데? 맞아요. 이게 결합이에요. 알았죠?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순서 바꿀 수 있다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더하는 순서로 바꿀 수 있다.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뭐냐면 곱하기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분배하는 거 맞죠? 이게 분배 법칙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예, 이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알았죠? 분배 법칙은 쌍방향을 다 말해요. 얘를 이걸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 여러분이 전개라고 하는 것,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 그걸 합친 게 분배 법칙입니다. 알았죠? 전개와 인수분해를 합친 표현이 분배 법칙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것만 분배. 그러니까 분배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미지. 그래서 전개만을 분배 법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이에 대해서 물어봐요. 위에서 아래로 넘어갈 때 무슨 법칙이 사용됐는가? 1번 분배 법칙, 2번 교환 법칙, 3번 뭐 이상한 거. 분배 법칙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도 연산 법칙이 성립하게 되어 방금 말한 세 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교환 법칙은 간단합니다. A교 B와 B교 A. 이거 순서 바꿔도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맞아요? 이거 순서 바꿨을 때 안 되는 게 있어? 있죠. 우리가 아는 연산 중에. 누구요? 네, 나누기. 1 나누기 2랑 2 나누기 1은 다르잖아요. 교환 법칙 안 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더하기 곱하기는 되죠. 합집합, 교집합도 됩니다. 교집합에 대해서도 되고요. 합집합에 대해서도 순서 바꿔도 괜찮아요. 결합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A교, B교, C가 있을 때 내가 이걸 A교 B, 교C로 하든 A교 B교C로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더하는 순서, 곱하는 순서 무시하듯이 이것도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는 연산하는 순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끔 틀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공집합이라는 것과 집합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바뀌지 않아요. 왜냐,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맞지? 아무것도 없는 거랑 야, 너희 같이 합하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합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을지언정 우리가 얘를 연산하고 얘를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해도 괜찮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썼잖아? 이건 중간에 결합법칙 쓴 겁니다. B가 공집합이 없어졌잖아. 공집합이 없어진 이유가 뭐야? 결합법칙 써서 얘 먼저 연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이따 문제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분배법칙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숫자에서도 분배법칙은 뭐랑 뭐가 있을 때 분배를 했어요? 곱하기랑 더하기, 곱하기랑 빼기가 있을 때 분배를 했죠. 그러니까 연산이 달라. 교환이나 결합법칙은 연산이 같아야 돼요. 같은 게 있을 때 순서를 바꾼다, 뭐 묶기를 다르게 묶는다 라는 개념이면 분배법칙은 연산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숫자의 분배법칙은 2 곱하기 1 더하기 2가 있으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만 2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잖아, 맞지? 이거에 대해서 분배를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집합은 됩니다. 교집합, 비합시 이렇게 둘이 연산이 다르면 우리가 이걸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로 연산이 되며 이게 교집합, 합집합이 아니라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을 분배해 준 다음에 연산을 해줍니다. 이게 곱하기랑 더하기가 곱하기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다 돼요. 교집합, 합집합도 되고요. 합집합, 교집합도 됩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이렇게 묶는 것 또한 뭐라고 인식한다? 분배법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도 분배법칙이라고 인식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아니야. 분배법칙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집합에 대해서 실제로 교집합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을 수 있습니다.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1, 2, 3, 4.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숫자에서 서로소의 의미가 뭐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공약수가 1인 거, 1뿐인 걸 서로소라고 합니다. 네가 말한 건 소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3과 7 이런 것처럼 그런 애들이 서로소입니다. 공약수가 1. 그러니까 누구든지 1은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1은 무조건 갖고 있으니 그거 말고는 공통인 약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죠. 집합에서도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인 공집합만이 교집합인 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이름 붙인다 라는 게 서로소의 의미예요. 어쨌든 뭐 서로소의 의미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합집합과 교집합이에요. 그럼 집합의 연산이 이 두 개만 있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두 개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여집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전체집합이라는 걸 말해야 돼요. 전체집합. 전체집합은 우리가 유니버설리 셋이라는 표현에 U자를 씁니다. 합집합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 U자는 일반적으로 각지게 그리고요. 합집합은 부드럽게 그려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각진 거 U자 쓰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오히려 감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 아, 요런 거 말하는 건가요? 요렇게? 아, 네, 이렇게 안 써고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써도 괜찮습니다. 요것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구분 짓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이 U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두 개 긋는 겁니다. 원래 굵은 선이잖아, 맞지? 여기 보면은 U자 앞에 굵은 선 있지 않니? 그런 거 보통 이렇게 씁니다. 두 개짜리로.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뭐 좀 그래 난 구분 짓고 싶다 하면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만 나는 획순 늘리기 싫어서 그런 거 쓰지 않아. 난 안 쓸 거예요. 알았죠? 서술형에서도 이렇게만 써도 괜찮습니다. 저 합집합과만 구분 지어서 써주면 돼요. 서술형 없는 학교는 당연히 무시해도 되고요. 자, 여집합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라는 건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잉여자원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뭐예요? 잉여. 옛날엔 책 이름도 있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없어? 소설 이름이기도 한데. 네. 잉여. 뭔가 남았다. 남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잉여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이제 남아서 쓸모가 없는 거,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자원은 잉여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라는 의미는 나머지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근데 나머지라는 거는 뭔가 전체가 있어야지 나머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은 뭐야? 대다수의 어떤 민족이 따로 있고 소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여집합이라는 건, 나머지라는 건 주류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어떠한 집합이 있을 때 그걸 컴플리먼트 셋이라는 실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X들의 모임인데 X는 A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이에요. 문제는 A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전체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방송이 나온다는 거야. 자, 영석고 여러분, 자, 방송 들리십니까? 여기서 키 180 넘지 않은 사람들 모이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180이 아닌 애들 모이라고 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옆에서 방송 들린다고 그쪽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이 방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한 거야? 영석고로 구성을 했잖아. 그치? 영석고 안에서 180이 안 되는 사람 모이세요 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계가 필요하고 그 경계를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은 반드시 문제 서두에 말해줄 거예요. 이거 안 말해주고 여집합 말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 오류예요. 알았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말해요. A의 C라고는 읽지 않습니다. 잘 읽지 않아요.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원소들의 모임인데 전체 집합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U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전체라는 의미에. 그래서 A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을 색칠해주면 된다.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콤마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교집합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는 더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빼기가 있겠죠. 근데 이때 빼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집합에는 가장 작은 게 뭐라 했어요?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은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산을 정의해야 마이너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빼기로 써요. X들의 모임인데 X가 A에 있지만 X가 B에 있지 아니한 것, 이렇게 차집합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는 건 A에 있으면서 B에 있지 않은 것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 있는 것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와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1, 2, 3, 4라고 하죠. 전체 집합에는 1, 2, 3, 4가 있고요. A에는 1, 2가 있고요. B에는 2, 3이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이때 A차 B를 하면 야, A에 있는 중에 B에 속한 놈들 다 나가 라고 보는 거라서 1만이 답입니다. 이때 3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속하는 걸 내보내는 겁니다. 알았죠?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속하는 걸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B에만 있는 문자는 취급하지 않아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게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차집합에서 최대한 빼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고딩 나가라고 했어. 그럼 누가 남아? 나는 공기라고 생각할게. 누구 남아? 아무도 안 남죠.
근데 내가 고딩 나가라고 해서 저기 있는 애들이 선생님 저쪽 반 선생님 나가라는데요? 하고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말한 범위는 지금 여기란 말이야. 우리 반 애들 중에 고딩 나가라고 했죠. 그러면은 다 나가게 되면 뭐가 된다? 적어봤자 공집합이지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차집합의 특성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 콤마라고 하는 건 싹 다 뭐로 대체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교집합이 된다 했죠. 얘는 A에 있고 B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집합으로 썼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A 그리고 B가 아니라며 B가 아니라는 건 여집합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A에 있다는 건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걸 A 차집합 B라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뭔가 연산에 대한 좀 성질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성질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네. 참고로 차집합은 교환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시계 배터리가 나갔다는 거야? 저거가 아니라.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눈으로 봐도 알겠죠? A에서 B를 빼면 1이 남지만 B에서 A를 빼면 3이 남습니다. 둘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쟤는 교환 법칙 같은 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산들의 성질에 대해서 다룰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연산의 성질이라는 건 특별히 그냥 자주 쓰는 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를 자주 쓰냐? 이 연산들에 대해서 자주 쓰는 건 누구냐? 다음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자신과의 연산. 그러니까 나와 연산하는 게 뭐냐? A 합집합 A, A 교집합 A. 이런 것들 어떻게 취급할 거냐? 나라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A라는 집합을 다시 합집합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집합을 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랑 나를 차집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공집합이 되고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된다. 나와 연산하는 거. 그럼 나 말고 또 누구랑 연산하는 게 자주 나올까? 전체 집합과 연산을 합니다. 전체 집합에 나를 포함하면 어떻게 할까? 네, 그냥 전체 집합이 돼요. 어떤 말이냐면 합집합이라는 건 색칠을 하는데 색칠된 전범위를 합집합으로 인식해주면 돼요. 교집합은 두 번 색칠된 부분을 교집합으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거 색칠 한번 하고 U라는 거 색칠하면 결국 누구야? U잖아. 그쵸? 전체 집합 U가 됩니다. 그러면 A와 U의 교집합은 뭘까요? A. 네, 교집합은 두 번 이상 색칠된 부분을 교집합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보면 두 번 색칠된 부분이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교집합은 A가 됩니다. 그럼 A에서 U의 차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네, 공집합이 됩니다. 어떤 집합이든지 전체 집합을 빼면 반드시 공집합이 돼요. 알았죠? 반드시. 아까 말했잖아. 야, 고딩 나가. 라고 하면 다 나간다니까? 다 나간다. 아무도 남을 수가 없다고. 왜냐면 너희들은 어쨌든 고등학교 수업 듣는데 고딩이 전체 집합일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반에서 고딩 나가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과 연산하는 걸 다루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공집합과 연산하는 게 있겠죠.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A가 되고요.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어떻게 되냐? 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공통인 원소가 있어야지 교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원소가 있어? 없잖아. 그럼 공통인 원소가 없죠.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 돼요.
그럼 A에서 공집합을 빼면 어떻게 돼요? A. 그냥 A가 된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걸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대상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A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교재에서는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 주고요. 아니면 적어두세요. 1, 2, 3번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와 연산하는 거, 전체 집합과 연산하는 거, 공집합과 연산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누구냐면 자주 쓰이는 거랬죠. 그 다음에는 이 공집합과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라는 게 지금 언급되다시피 좀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를 다룰 겁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고요. 아무것도 없다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그 집합 말고 나머지라고 하면 전체 집합 말고 나머지라고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여집합을 하면은 이제 공집합, 여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집합이든 여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이 뜹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U의 여집합이 공집합인데 거기다 여집합을 한 번 더 했더니 다시 자기 자신으로 왔잖아. 그쵸? 그것처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역수의 역수는 뭐죠? 자기 자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면 뭐죠? 플러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개념을 한 번 더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쵸? 부정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자기 자신과 여집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락 짓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뭘까?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뭘까? 아까 말했다시피 교집합이라는 개념은 두 번 색칠된 게 어야 되고요. 합집합이라는 개념은 그냥 색칠된 전부를 의미합니다. A라는 것을 색칠하고요. A 여집합이라는 것을 색칠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색칠된 전 범위는 뭐예요? 전체 집합. 여기 4라고 써있냐? 이거 6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교집합은 뭐예요? 여기 두 번 색칠된 부분이 어디 있죠? 그딴 거 없죠? 네,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A와 A 여집합은 반드시 서로 소가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A랑 A가 아니라고 했는데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야? 모순이잖아. 그치? 말 그대로 모순이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7번은 아까 쓴 건데 그냥 외워두라는 의미에서 적혀 있습니다. A차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유는 설명했죠. 자, 여기까지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받아들이거나 외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밑에 팁이라고 써 있는 거에 별표 치고요. 팁이라고 써 있는 거 7번 밑에 팁 있잖아요. 거기다 별표 치고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26페이지 첫 번째 그 7번이라고 써 있는 거 밑에 가운데 맞죠? 팁,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써 있는 거 별표 치고 그거 다 외워야 돼요. 맞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표현, 얘랑 동일한 표현이라 했잖아. 이것처럼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나 봐. 그 중에 하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B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전체 집합 하나 그려놓을게요. 근데 A가 B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의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를 뺐다. 이거부터 하면 좀 그런가?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됐다는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A랑 B를 A 색칠하고 B를 색칠했더니 A가 두 번 색칠된 거래. 그 말은 B를 색칠할 때 전부 다 A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A 한번 색칠하고 B를 색칠했어요. 했더니 두 번 색칠된 게 딱 A잖아.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포함 관계일 때밖에 없다. 즉, 이 표현이 뜨면 아 이거 A가 B랑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A와 B를 합집합했더니 B가 됐다. 둘을 합했는데 어떻게 B에서 바뀐 게 없어? 아, 애초에 B가 A를 싹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있다면 둘을 합집합했을 때, 한 번씩 색칠했다고 했을 때 결국 색칠되는 건 B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포함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A랑 B가 있어요. 둘을 합집합했대. 근데 이게 B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이 있잖아. 여기 맞지? 그렇죠? 근데 이 세 개를 합쳤는데도 B밖에 없대. 그 말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을 합쳤을 때 B가 되지. A는 여기만 해당한다. 즉 합집합이 B가 됐다는 이야기는 A가 B에 쏙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자, 더불어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될 때, 아까 말했죠? 내가 야 고딩 다 나가 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남아있다는 건 애초에 여기는 전부 다 고딩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고딩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딩 나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남지. 그쵸? 근데 아까 차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요? 교집합, 여집합이랬죠. 이 표현이 등장해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데 B의 여집합과 A가 서로소란 이야기는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하여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 이러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 뭐 이해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외워두는 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못 외울 거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아까 전처럼 내가 한 것처럼 파악하기만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A, B, 전체 집합 이거죠. A를 색칠하고 B의 여집합을 색칠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공집합이래. 왜냐면 지금 다시 교집합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따진 건 두 번 색칠된 거 따지는 거잖아. 두 번 색칠된 게 여기 있잖아. 맞지? 주황색이랑 초록색 색칠된 거 이만큼. 근데 이게 공집합이래. 무슨 말이야? 애초에 여기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네. A는 오로지 여기에 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뭐 안 될 것 같다? 다 외워야 돼요, 일단. 일단 다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자주 쓰는 표현 1번.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2번도 있겠죠? 2번은 뭐예요? 교재에 나온 주제입니다. 서로소예요. 둘이 떨어져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냐? 이건 좀 적습니다. A에서 B를 뺐을 때 변한 게 없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로. 자, 여기에 대학생 나가.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죠. 왜? 너희는 대학생과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B에서 A를 뺐는데 B가 됐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부분이 없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게 원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B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봐봐. 얘랑 얘를 교집합했는데 B가 떴어. 아까 교집합했는데 B가 뜨면 뭐라 그랬죠? 둘을 교집합했는데 얘가 떴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이 말 때문에 B는 A의 여집합에 들어가며 더불어 A도 B의 여집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간단해요. A가 여기 있고 A의 여집합이 여기죠. B라는 게 지금 내가 색칠된 부분 안에 들어있잖아. 그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B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고 반대로 B도 B가 A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고요. 아니라면 외워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78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산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처음부터 지금 말한 성질들을 싹 다 외워서 푸는 거 뭐 좋죠. 그거 할 수 있다면 좋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보통 안 될 거예요. 안 된다면 그냥 다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는 게 깔끔해요. 자, 178번 보겠습니다. x바 x라는 게 a-3과 a 플러스 3. b라는 게 x바 x가 2a 마이너스 5. a, b가 서로소다. 이게 우리가 기본 기말고사에서 뭐라고 쓴 표현이냐면 얘랑 얘의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집합은 공통인 거잖아, 맞지? 그게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부등식이고 공통 부분이잖아.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그게 연립이며 얘와 얘를 연립했더니 서로소다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연립부등식 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수직선에 그려야겠죠? a-3과 a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는데 2a-5보다 크다와 어떻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어요? 2a-5가 어디 있어야 돼? 그쵸,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지 공통 부분이 없겠죠. 즉 2a-5는 a 플러스 3보다 어떻다? 이상이다. 왜냐면 둘 다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둘이 겹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해는 없겠죠. 그래서 a는 8 이상 이렇게 되며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답은 8이에요. 마이너스 8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연립부등식. 그래서 사실 교집합이 나온 순간 연립부등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죠. 수학 상이랑 거의 흡사해지죠. 결국 수학 상 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연계되어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연립부등식 다시 나옵니다. 연립부등식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느꼈던 것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번에 너희들 만약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풀었죠.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이거에 정수해가 뭐 몇 개다 이렇게 써있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걸 딱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A교 전체는 자연수. 그래서 A교 B가 개수가 몇 개다. 뭐 5개 이런 거. 똑같은 문제 표현법만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할 때 잘해둬야 돼요. 어차피 다음 학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 있었던 아이디어 다 나와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연립부등식이라는 거.
이 문제는 쉬웠습니다만 살짝만 꼬아내면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그대로 끄집어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익숙해지자. 표현만 익숙해지면 어차피 한번 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182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U가 1, 2, 3, 4, 10까지 있다고 했는데 A라는 게 X바 X는 2K-1이래요. 2K-1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홀수. 네, 홀수예요. 이거는 좀 기억합시다. 홀수는 문자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실제로 홀수는 누구 있죠? 5개만 취급해요. 왜냐면 전체 집합을 10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5개만이 내가 찾는 해가 됩니다. B라는 것은 X바 X는 3K-2.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3씩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써놔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고요. 2 대입하면 4고요. 3 대입하면 7이고요. 4 대입하면 10이죠. 얘네들 전부 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3K-1이라고 써요.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 뭐라고 쓸까요? 3K-1. 맞아요. 3K-1. 그쵸?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건? 3K. 그쵸. 3K죠. 그럼 3K 플러스 1은 뭐야?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왜 표현이 달라요? 여기는 좀 어려워지는 개념인데 실제로 K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3K-2에다가 1 대입하면 뭐예요? 1이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예요? 네, 시작 뭔가? 여기다 1 대입하는데 어떻게 2가 나왔나? 3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플러스 3K 플러스에 1 대입하면 4죠.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져요. 1로 시작하냐 4로 시작하냐. 그래서 두 표현 중에 뭐를 써야 되는지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이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얘가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근데 이 표현 잘 쓰지 않고 얘를 쓰는 이유는 시작 위치 때문이에요. 1을 대입했을 때 1이 떠야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얘는 1이 안 뜬다고.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 말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 표현을 나오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시킬 거예요. 자연스럽게 등장시킬 거다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왜 강조하냐면 내가 수학 1 가르치는데 이 표현이 또 등장하거든? 근데 수학 1을 하는 중에도 이 표현을 못 써서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거 뭐지? 1, 4. 이렇게 쓰고만 있어.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서는 못 푸는 문제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연습은 미리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 문제에서 A 합 B에서 A 교 B를 차집합해달라 했어요. A 합 B는 뭐예요? 얘랑 얘랑 합하면 뭐죠? 1, 3, 4, 5, 7, 9, 10. 교집합하면 얼마예요? 1, 7. 얘에서 얘 차집합하면 얼마죠? 10. 네. 끝. 다 쓰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뭐 이거 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 표현에 익숙해지자. 알았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186번 등장합니다.
186번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의여고에 나왔었고요. 송양고에 나왔었고요. 송양고는 또 하나도 없네. 송양고는 없었고 발곡고에 나왔었고요. 동해고에서는 이걸 좀 심화했던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자주 학교 불문하고 자주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협소화적 공간이 넘어갈게요. 앞으로. 전체 집합이 1, 4, 5, 7, 8입니다. A 교집합이 1, 4, 9, A 합집합 B가 U래요. 무슨 말이냐면 둘을 합집합하면 1, 4, 5, 7, 8이 여기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교집합이란 말 여기에 1과 4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야? 5, 7, 8은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맞지? 반드시 둘이 나누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 걸 SA, 여기 있는 걸 다 더한 걸 SB라고 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가 ESA가 SB래요. 뭔 말이지?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 B차 A를 구하랍니다. 뭔 말이죠? 아니 어떻게 5, 7, 8을 어떻게 분배하면 여기 있는 거 합이랑 여기 있는 거 합이 2배 차이나. 자, 일단 2배 차이 나려면 숫자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겠네. 맞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 뭐 넣어볼까? 7. 여기에 7 넣었어요. 여기에는 1, 8? 아니다, 5, 8? 그럼 얘가 더 크잖아. 다른 거. 5, 7? 8? 이렇게 하면 SA가 얼마예요? 13. SB는 얼마예요? 17. 2배 안 되죠? 근데 2배가 안 되지만 좀 크긴 하지만 2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 더 키우고 얘 줄여야 되죠? 맞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옮기고 누구를 옮기면 좋을까? 8을 옮기고 그렇죠. 8이랑 5를 옮겨보자. 그럼 여기 합 얼마예요? 10. 여기 합 얼마예요? 네, 완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B에서 A를 차집합해주면 어떻게 돼요? 7, 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서술형이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돼요. 서술형에 그냥 진짜 A랑 B 찾아서 A, B가 이거일 때 만족함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써도 만점입니다. 헌데 문제는 개수가 많아지면 이 풀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퍼즐 맞추기가 잘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떠올리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자, SA 더하기 SB가 얼마죠? 30이야. 맞아? 반드시 30입니다. 왜죠? 실제로 아까 전 내가 이거 봤을 때 13이나 17이었거든. 왜 안 변할까?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 다 넣으면 얼만데? 25인데? 그렇잖아. 이거 20, 15, 25. 맞아요. 저게 중요합니다. SA랑 SB라는 건 각각을 더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있든 여기에 누가 들어있든 이 가운데 놈들은 2번 더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에다가 중복되는 거를 한 번 더 더해주는 게 합이에요. 즉 SA라는 거, SB라는 건 30에서 SA 뺀 겁니다. 그러니까 SA가 10인 거죠. 맞죠? SA가 10 떠야 돼요. 근데 여기 이미 1사네? 네, 5밖에 못 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가요? 간단하죠? 안 간단하? 어? 저렇게 써도 되냐고? 이게 아마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는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유를 분명히 하면서 서술형을 쓸 수 있는 풀이. SA 더하기 SB가 이거이므로 SB는 30 빼기 SA이다. 그래서 SA는 12여야 되고, 그래서 A는 1, 4, 5다. 이렇게. 그래서 B는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풀이. 개수가 많아져도 극복할 수 있는 풀이. 하지만 첫 단계에서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하나하나 꾸역꾸역 넣어가면서 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요거는 좀 중요해요. 이 합이라는 표현은
합소 단원에서도 이야기했고 여기서 또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공통 부분은 한 번 더 더해진다는 거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90번. 좀 급한가? 다 나가고 싶은데. 다 나가야 되는데. 왜 이랬지? 자, A라는 애가 2, 3, A-2고요. B라는 애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더하기 4죠. 근데 A차 B와 B차 A를 합집합했더니 2, 3, B가 떴대요. 이상하죠? A와 B가 있는데 A차 B가 어디예요? A에서 B를 빼면 여기가 A차 B입니다. 이게 A차 B예요. 그럼 B차 A는 어디예요? 여기가 B차 A예요. 그쵸? B차 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이랑 분홍색 여기 두 개를 합집합한 게 2, 3B래. 근데 A에 이미 2, 3이 있죠? 그럼 얘 어디 갔어? 누구예요? A 곱이 아, 여기 있나 보다. 그렇죠, 여기 2, 3이 있어. 그럼 잠깐만. 보라색은 다 찼네. 그럼 B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문자가 있질 않습니다. 그쵸?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누가 누군지 퍼즐 맞추기 해야 됩니다.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A 빼기 2라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 0이므로 A가 6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6이라면 A 플러스 4가 B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B는 1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값은 16이 답이죠. 답이 있네요. 맞지? 4번이겠죠?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A 플러스 4가 B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B는 3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러면 안 돼. 왜? 3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둘이 똑같이 있다면 그건 교집합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노노. 자, 두 번째 A 플러스 4가 그러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A 플러스 4가 A 마이너스 2면 A는 얼마예요? 그딴 거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16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그러니까 경우를 따져서 누가 성립하고 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돼요. 집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네. 역시 화장실에 가도 돼요. 10분 쉬었다 하죠.